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요즘 계속 드라마 제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로케이션 매니저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 4회차 정도에 거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MBC 상암 사옥인데요. 상암 사옥에 제가 한쪽 찍은 건데요. 이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경영센터야. 그리고 제가 찍은 쪽이 저 방송센터. 그리고 저 길 건너 쪽에 있는 게 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경영센터인데 제가 이걸 왜 보내줬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건물 안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건물이 톡 튀어나왔어. 여기는 톡 튀어나오고, 여기는 또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요런 모습, 비슷한 모습이 두 개가 이렇게 층으로 있고, 여기도 톡 튀어나왔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층마다 일종의 카페처럼 돼 있어요. 카페처럼 왜 만들어놨냐면은 이렇게 누가 방문객이 오다 보면은 이렇게 책상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한 거고, 드라마라든가 예능 녹화할 때 이 카페를 싹 전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이런 것도 장소 섭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테라스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로케이션 매니저가 보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담아봤습니다. 자, 로케이션 매니저 업무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케이션 팀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라마 대본 연출에 맞는 장소 섭외를 주무 업무로 하고, 해당 장소 담당자와 대관료 스케줄 협의를 하며 장소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체크해 촬영 시 연출에 불편함 없이 진행되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장소 섭외를 잘해서 연출이 제작을 하는데 불편 없이 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대관료라든가 스케줄 이런 걸 협의해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것이 로케이션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케이션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2인1조, 두 사람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된다. 작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사극이나 대형 미니 같은 경우는 3인1조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장소가 넓고 미리 또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3인1조로 하는데, 최근에는 같은 드라마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A팀, B팀 두 팀으로 구성되게 한다. 요즘 미니는 다 두 팀으로 해요. A팀, B팀. 그래서 A팀, B팀이 그리고 미리 사전에 찍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이 두 팀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명이 투입되는 거죠.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팀이. 그래서 A팀 따로, B팀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매니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케이션 팀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 요건은 자기 차량과 자차,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노트북과 성실성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자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케이션 매니저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회사가 차를 렌트 구입해서 주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갖고 오고 자기 운전면허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름값, 톨게이트비, 주차비, 나중에 보험료, 이런 거, 차 강가상각비 이런 거를 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 비용을 주는데, 차가 하루짜리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팀들이 이렇게 메모장급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과 성실성.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왜냐면은 자료를 모아서 어떤 PPT 자료를 만들어서 연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트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과 열정.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 요건 중에 제가 중요한 거는 드라마를 좋아해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로케이션 매니저를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제작 전에 로케팀이 선정은 누가 하나요? 로케팀 도대체 드라마 시작 전에 미리 시리즈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나가는 미리 시리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끝났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닥터 로이어다. 그러면 누가 선정하냐? 이런 거더라고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출이나 제작자의 임명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로케이션 회사 소속의 경우 회사 임원들이 작품의 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며, 팀의 선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경우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방송은 다 인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김태형 로케팀 매니저님 이번 10월달에 무슨 드라마 시작하는데 8월달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합류하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로케이션 매니저
PD가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번에 뭐 8월달에 메인이 들어가는데 뭐이 그 워크뷰에 뭐 로케이션 매니저 좀 추천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님들이 보고 결정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가 결정되면은 로켓팀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그 드라마가 결정이 됐어요. 미린 시리즈. 그러면은 로켓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선정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때까지 나온 시놉시스를 여러 번 읽고 내용에 따른 장소를 상상합니다. 대본이 나오기 전이라 시놉시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드라마의 큰 줄거리를 완벽히 파악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거는 로케이션 매니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텝이 마찬가지야. 제가 조명할 때도 조명 감독도 이렇게 시놉시스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A4 한 50장 내외인데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좀 도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거가 필요하겠구나. 주인공이 잘 사는 집이다. 주인공이 못 사는 집이다. 그럼 못 사는 집에 야외는 어디를 해야 좋을지, 잘 사는 집에 야외는 어디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갖다가 로케이션 매니저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읽고, 로케이션 매니저 지난번에 여러 번 읽으면 대본 안에 답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놉시스를 잘 읽어봐야 된다. 장소 섭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요소의 세 가지는 대본, 작품의 이해도, 장소의 컨디션,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 요소인 대본에 맞는 장소를 찾는 일이만큼 대본을 보고 대본의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장소를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연출이라면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콘티를 짜보고 어디서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로케이션 매니저는 자기가 연출자로 빙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PD라면 여기다가 이쪽 장소에 이런 앵글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본, 작품의 해도 장소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장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로케이션 매니저 업무 인터뷰 두 번째 내용에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